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눈 성형 두 번째 이야기로서 눈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 성형의 경우는 성형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눈 재수술의 경우도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눈 재수술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눈 쌍꺼풀이 풀린 경우, 이게 가장 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쌍꺼풀 재수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연상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눈 소세지라고 하는 높은 쌍꺼풀과 좀 어색하고 티나는 그런 쌍꺼풀. 그 다음 세 번째로서 눈꺼풀 위쪽이 움푹 꺼져 있는 그런 썬큰 아이리드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각각 나누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눈 재수술의 각각의 예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 재수술의 시기는 수술 후 일반적인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상황이 좀 더 빨리 그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술 후 한 4주 안쪽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기가 지났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8에서 한 10개월 이후에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견지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눈꺼풀 피부의 여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화 지방의 양의 정도라든지 안검하수 위치와 정도, 양쪽 짝짝이 유무, 그 다음에 그 기존 쌍꺼풀 흉의 깊이와 정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고려해서 수술을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숙련된 눈 성형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의 눈꺼풀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꺼풀의 두께라든지 본인도 이제 안검하수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책이라든지 뭐 요즘 인터넷에 써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뭐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수술을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예를 먼저 한번 좀 보시면은 먼저 이제 눈꺼풀이 이제 풀린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라인이 좀 흐릿하고 약간 좀 풀린 듯한 그런 눈매, 그리고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안검 하수와 같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재수술로서 깔끔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 좀 흐려진 경우, 아까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뭐 이런 이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뭐 수술 후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좀 라인이 한쪽이 풀려서 이렇게 좀 비대칭이 된 경우고 여기에 좀 뭐가 좀 나서 이렇게 좀 더 비대칭이 심해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재수술로서 이제 좀 교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수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쌍꺼풀 라인을 어떻게 좀 교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클 텐데요. 먼저 아웃폴드에서 인폴드로, 그 반대로 이제 인폴드에서 인아웃이나 아웃폴드로, 그 다음에 낮은 라인을 높이고 높은 라인을 낮추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라인 낮추기는 이제 소세지 변형 교정이라고 해서 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아웃폴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수술 후 이렇게 인폴드 형식으로 안으로 이 몽고주름을 교정을 하면서 인폴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준 경우입니다. 이게 수술 후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좀 번질번질한 느낌이 있는 거는 이게 수술 실밥 후에 뽑고 난 이후에 찍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수술 한 일주일 정도의 붓기가 생각보다 좀 적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폴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인폴드인데요. 인폴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라인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이쪽에서부터 이게 좀 시작돼서 이렇게 쭉 길게 나가주는 게 아니라 라인 자체가 이렇게 좀 더 이제
그 바깥쪽에서 시작되는 느낌이 있는 경우를 인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뭐 장점도 있지만은 좀 답답해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수술 후에 이렇게 좀 아웃폴드 형식으로 인하부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좀 바꿔준 경우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수술에 있어서 이제 그 낮은 라인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술 전이고, 이거는 수술 후 약간 좀 이게 붓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 후 일주일째 정도 지나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검하수가 있을 때, 안검하수가 있는 짝짝이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안검하수를 교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안검하수가 있으면은 그쪽에 있는 쌍꺼풀 라인은 이렇게 좀 커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최대한 유사하게 이쪽에 눈매 교정을 양쪽에 잘 시행을 해서 이렇게 교정을 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 변형,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쌍꺼풀 그 재수술 하면은 생각하는 게 이제 소세지 변형인데요. 소세지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좀 두툼하고 어색한 느낌의 어떤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세지 변형은 크게 한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라인이 높고, 그 다음에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이제 깊은 함몰 반응이 존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서 대부분의 경우 비대칭 안검 하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양쪽에 좀 비대칭이 있고 밑에가 통통한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세지 라인을 교정을 해준 경우입니다. 이게 수술을 한 일주일째인데요. 생각보다 붓기가 없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붓기는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거는 소세지 변형에 대한 교정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어색한 어떤 그런 쌍꺼풀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비교적 좀 더 자연스럽게 교정을 해주었고요. 아직까지 약간 좀 두툼한 느낌이 있는 거는 이제 수술 후 이제 한 달째 정도 밖에 지나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역시 잘 된 어떤 그 소세지 변형의 교정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라인이 두껍고 그런 이제 소세지 변형이 있고, 이쪽에 있어서 안검하수가 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좀 약간 두꺼운 듯한 느낌이 있으나, 역시 이것도 뭐 수술 후 한두 달째 이제 좀 촬영을 한 거니까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져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소세지 변형 비슷한 예인데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제 수술 후의 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검하수가 동반이 되어 있고요. 안검하수를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두툼한 라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교정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툼하고 좀 그런 어떤 비대칭 라인의 어떤 그런 소세지의 어떤 예인데요. 역시도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비대칭 안검하수가 있고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3가지 경우가 이게 전부 다 있었던 그런 환자인데요. 이렇게 좀 안검하수가 있고 깊은 어떤 그런 함몰 반응이 있고, 이렇게 좀 두툼한 어떤 그런 쌍꺼풀 라인을 수술 후에서 이런 식으로 교정을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요거는 이제 아주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소세지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수술하고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은 실밥이 있는 경우인데요. 수술하고 난 직후에 한번 이 소세지 교정의 정도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끝나면 붓기가 있을 텐데요. 붓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정이 된 라인이 훨씬 더 이게 좀 자연스럽고 교정이 잘 된 경우의 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함몰 반응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인데요.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좀 깊숙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함몰 반응이 잘 교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안쪽에서 피부가 그쪽에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과다하게 조직을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좀 약간 좀 그 비정상적인 유착들이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그런 유착을 하나하나 풀고 좀 자연스럽게 좀 회복적으로 복원을 해주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잘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개가 싫은 경우에 있어서 그냥 매몰법으로 좀 간단히 교정을 해준 경우를 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찌그러진 그런 라인을 교정하고 싶었고, 환자분은 절개를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몰 형식으로 이렇게 좀 교정을 해줬고요. 수술 후 4일 후째는 좀 붓기가 있으나 한 달 정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붓기가 많이 좀 빠진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서 맨 마지막으로서 이제 눈꺼풀 꺼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꺼풀 꺼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검 쪽에 위쪽에 좀 지방이 있어야 될 위치에 지방이 있지 않아서 이제 눈꺼풀이 꺼져 보임으로써 좀 피곤해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이고 좀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한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가는 초미세 지방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금씩,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이식을 해주는 게 이 시술의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꺼풀에 그 지방 이식을 하면은 눈꺼풀의 그 지방의 생존이 다른 어떤 여타 부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일단 눈꺼풀에 그 지방을 이식한 이후에 뭐 뭉쳐 보인다든지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부작용을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세 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시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있으면 해부학적으로 이게 좀 사진을 갖다 한번 따봤는데요. 여기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게 지방이고, 이게 보이는 게 눈꺼풀이고,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눈동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위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을 이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안윤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근육 바로 밑에, 그리고 지방 앞쪽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충분한 터널링, 충분하게 지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이후에 이렇게 아주 조금씩 아주 의사의 어떤 세심한 스킬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1cc 정도의 휴진제에다가 완전한 어떤 그런 그 불순물을 제거한 초미세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추출을 해서 천천히 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여기 꺼진 부분, 여기 역시 이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나이가 비교적 젊은 환자인데요. 눈꺼풀 꺼짐 때문에 상당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적 잘 교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입니다. 또 다른 예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쪽이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자가지방 이식을 시행을 하고 이게 수술 후 이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비교적 잘 교정이 됐고, 환자분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젊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좀, 이게 확실히 이제 눈꺼풀에 지방이 없으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이고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술 후에 이런 식으로 교정이 잘 됐고,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어찌 됐건 이렇게 많은 양을 지방을 넣으면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의 어떤 그런 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여기도 지방 이식 수술 전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인데요. 예전에 쌍꺼풀을 하셨는데 그 쌍꺼풀 수술할 때 지방을 너무 많이 좀 제거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꺼진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라 그래도 충분한 터널링 이후에 이렇게 좀 지방 이식을 시행을 해서 환자분도 만족하고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